빵 만들기인데요. 저도 빵은 나중에 좀 연구를 해봐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집에서는 이렇게 약간 빵 부풀리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좀 배워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제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빵 만들 때 고구마를 전자레 익혀가지고 전자레인지에서 익히고 오븐 같은 데서 추가로 익혀가지고 거기다가 소금, 설탕, 우유를 넣고 이렇게 우유는 너무 많이 넣으면 질고요. 그 상태에서 놔뒀다가 꿀을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생크림하고 섞어져요. 생크림 만드실 때는 소금하고 설탕 녹인 것을 같이 섞어갖고 이만한 믹서기에서 돌려주면은 생크림 만들어져요. 실제로는 꿀이 더 맛있어요. 꿀은 입자가 부드럽기 때문에 꿀로 하시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만들고 뭐 각종 뭐 사과잼 다 딸기, 바나나, 생크림, 그러니까 딸기, 바나나, 망고, 뭐 그다음에 크림베리, 그다음에 메론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잼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수박도 돼요. 수박도 이렇게 좀 졸여 가지고 수박을 뭐라 그럴까 수박을 그냥 수박은 물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생크림 만들기에 좀 지장이 있긴 한데 그것도 되긴 돼요. 수박에다가 설탕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걸 조금만 섞어주면 수박 생크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약간 상온에 뭐라 그럴까 선풍기 같은 거를 이용하셔가지고 수분을 좀 증발시켜주면은 좀 되긴 돼요. 그래서 딸기, 바나나, 망고, 포도, 뭐 그다음에 사과, 배 이렇게 잼들, 오렌지 잼, 무화과 잼 이런 잼들을 저걸 생크림 만들 때 섞어줍니다. 그럼 이제 그 생크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생크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됩니다. 블루베리도 그렇게 청을 만들어 가지고 생크림 만들어 주고요. 크림베리 이렇게 했더니 따라서 또 하시더라고요. 블루베리 생크림을 되게 맛있어요. 커피 생크림은 커피를 가루를 해가지고 소금 설탕해서 생크림을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섞어서 그 다음에 이제 생크림만 섞어진 커피 생크림 만드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드실 수 있고요. 이걸 기본적으로 이런 생크림을 만들어서 발라주시면 돼요.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빵 사이에 끼워가지고 어떤 빵을 만들든지 빵 종류에 상관없이 그 사이에 좀 잘라가지고 그래서 넣어주면 이게 그렇게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신선하기가 이런 말할 수 없이 너무 맛있어요. 웬만한 빵은 다 돼. 일반 식빵이 제일 싸잖아요. 식빵에다 껴 먹어도 맛있고 별거 다 됩니다. 유자청도 됩니다. 유자청 같은 것도 조금 유자청을 좀 갈아가지고 청을 만들어가지고 갈아서 만들어줍니다. 그거를 좀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그것도 유자청 액상만을 가지고 유자청 생크림이 나옵니다. 레몬청도 생크림도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하시면 이제 생크림 종류를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빵 사이에 다 그렇게 넣어서 먹는 거예요. 식빵부터 시작해서 모든 빵 종류가 하든 다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빵 만들 때 찹쌀풀을 써서 넣으시면 됩니다. 찹쌀풀을 쓰실 때 약간 소금 설탕을 좀 많이 넣고 찹쌀풀을 쓰시면 이게 쫀득쫀득한 빵에, 그래서 제가 옛날에 떡볶이 떡이나 각종 면을 뽑을 때 스파게티 면도 그렇고 뭐든 뽑을 때 찹쌀풀을 넣어가지고 면 뽑거나 떡볶이 떡 밀떡이 됐든 쌀떡이 됐든 그것을 만드시면 찹쌀풀을 좀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간 밀떡을 만들 때는 밀가루풀을 좀 써서 넣고 쌀떡을 만들 때는 찹쌀이 아니더라도 쌀가루를 가지고 풀을 써서 한번 익혀가지고 그것을 섞어주는 구조로 해서 쌀떡을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일단 찹쌀풀, 밀풀
밀가루를 좀 이렇게 풀을 써서 이렇게 그 밀가루에다 물 붓고 그냥, 그렇죠, 소금 좀 넣고 설탕도 넣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끓여주는 거죠. 그냥 그 밀가루 풀을 만들 수 있거나 그럽니다. 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되게 일반 찹쌀이 아니더라도 쌀도 이렇게 쌀가루를 가지고 소금 설탕해서 쌀풀을 만들어서 쌀떡 만들고 밀떡 만들고, 찹쌀풀을 만들면 찹쌀풀을 쓰시면 찹쌀풀을 밀가루 밀떡에다 쌀떡에다 해서 떡볶이떡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모든 면을 뽑으실 때 찹쌀풀을 넣어서 면을 뽑으시면 찰기가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면을 뽑으실 때 밀가루로만 반죽하지 않고 밀가루 풀을 써서 넣는 경우, 또는 쌀로만 반죽하지 않고 쌀풀을 써서 넣는 경우, 또는 찹쌀풀을 써서 넣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빵 만들 때도 역시 모든 면을 뽑을 때 이제 찹쌀풀 이렇게 풀을 써서 넣는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빵을 만들 때도 그럼 그렇게 되겠네요. 밀가루 플러스 밀가루 풀, 또 거기다가 쌀풀, 찹쌀풀을 써서 같이 써서 소금하고 설탕을 넣으셔서 하면 쫀득쫀득한 이런 빵의 질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빵을 만드실 때 보통 빵 만든 이스트로, 저는 그냥 보통 베이킹 소다를 잘 안 쓰고 빵 만든 이스트를 보온실에서, 집에 딱히 보온실이 없다 보니까 여름에만 만들어요. 보온실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본 그 오븐 같은 기능에, 또는 가정용 소형 오븐들 있잖아요. 저도 그거를 옛날에 5만 원대 사가지고 지금 굉장히 오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한 7년 정도? 7년 정도 쓴 것 같은데 되게 오래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약간 이스트 같은 빵 발효를 위한 이런 온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50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이하로 해서 20도씨에서 28도씨 이렇게 빵 만드는 이스트를 발효할 때 익지 않을 수준으로만 딱 해주시면 되겠어요. 20도에서 27도 이 정도 순에서 그래서 5분 만들 때 이렇게 이런 발효 기능을 넣어주시면 좋겠다. 소형 오븐이든 모든 오븐기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오븐 종류에게 자동으로 물을 부어주면 그 안에서 습기를 몇 시간마다 습기를 몇 분마다 이렇게 습기를 이렇게 안개 형식으로 뿌려주어 가지고 습도를 이렇게 제빵사들이 보통 빵 만들 때, 그렇죠, 빵이 이제 건조해지니까 이렇게 스프레이랑 물을 보강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을 부어주면 거기서 습도를 안에서 자동으로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오븐 만드시면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전자레인지도 되고요.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로 이렇게 음식을 데울 때 전파의 길이를 상중하로 해가지고 골고루 익히도록 그렇게 만든 전자레인지는 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빵 만들 때 기본으로 어떤 형태의 빵을 만들진 간에 이렇게 오렌지 잼을 만들었다 그러면 생크림하고 섞어 가지고 빵 만들 때 이제 기본으로 밀가루 넣고, 그다음에 좀 찰기가 있으려면 밀가루 풀 또는 쌀풀 또는 이런 찹쌀풀을 써가지고 섞어주면 찰기가 있어요. 그 방식으로 만드는 것은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밀가루를 빵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모양만 변경시키면 다 다른 빵이 되잖아요. 똑같은 밀가루인데. 그래서 그런 모양을 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빵 만드는 모든 제조 방식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빵을 만들 때 만들어 먹고 당장 대용량에서 만들 때도 그렇게 되겠죠.
빵 기본적으로 빵 만들 때 이렇게 빵 만드는 이스트를 소금 이렇게 설탕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물을 넣어가지고 키워서 거기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부어주거든요. 예, 그걸 부어주고 그다음에 저기 빵을 만들 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밀가루 넣고 우유, 뭐 달걀 같은 거 깨서 이렇게 많이 넣어주고 그다음에 버터를 녹여서 넣어주고 또는 거기다 마요네즈를 넣을 수도 있어요. 마요네즈에다 생크림을 보통 기본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생크림을 넣고 이제 우유를 넣고 이렇게 만드는데 소금, 설탕 넣고 기본적으로 만들고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고명들 건포도나 견과류나 여러 가지 뭐 사과 같은 거, 네, 그렇죠. 사과 같은 거를 사과잼을 좀 만드실 때 건더기가 있게 만드셔가지고 사과잼 각종 잼들을 섞어줘가지고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과, 뭐 배, 딸기, 바나나, 망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넣어주거나 코코넛 가루를 좀 넣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건포도, 크림베리 뭐 등등등 이런 것들 과일을 갖다가 자신이 그냥 뭐라 그럴까 사과를 갈아가지고 사과 뭐 과일들을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소금 설탕 넣고 갈아서 꿀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 상태에서 생크림을 같이 넣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그런 거 일단 만들어 놓고 갈든지 약간 건더기가 있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하고 버무려 가지고 섞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 다음 빵 만드는 이스트를 골고루 넣어서 발효 후에 빵을 만듭니다. 기본 구조는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어떻게 반죽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틀에 넣잖아요. 뭐 사각 틀이든 어떤 틀에 넣으면 그 윗부분에 이렇게 크림을 넣어주는 거예요. 크림을 넣어주는데 어떤 형태의 크림이든 간에 그 윗부분에 크림을 다시 한번 넣어줍니다. 그냥 사과잼으로 만들었다. 사과잼 플러스 생크림을 섞어줘. 오렌지잼, 생크림. 그 다음에 포도잼, 생크림. 그다음 크림베리잼, 생크림. 망고잼, 생크림. 딸기잼, 생크림. 이런 것들을 섞어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혼합잼들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섞어서 혼합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바나나 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사과잼도 있고 오렌지잼도 있고 뭐 이렇게 다른 잼들이 많잖아요. 그 잼들을 생크림하고 섞어가지고 반죽의 윗부분에 살짝 놔주는 거예요. 얘가 가시죠? 윗부분에 그냥 덩어리인 채로 살짝 섞어가지고 그 안에 살짝 윗부분 중심으로 해서 살짝 깔아줍니다. 그렇게 되면 빵이 이제 좀 더 촉촉한 빵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얘가 가시죠? 생크림이 완전히 모든 반죽하고 완전히 섞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 윗부분에만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약간 윗부분 바로 아랫부분이 되겠죠. 윗부분에 바로 아랫부분에 놔주면 그것이 이제 그냥 발효 후에 이제 거기 발효 후에 저기 빵 만드는 오븐으로 들어가서 만드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빵 만드는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발효를 한 후에 이제 반죽이 부풀어 오를 때 그때 이제 넣어준다는 거예요. 반죽이 이제 부풀어 오르고 그때 살짝 걷어내고 생크림하고 과일잼들을 섞어준 기타의 뭐 커스터드 크림도 좋고요. 모든 커피 크림 같은 거 제가 만든 커피 액상을 커피 가루를 생크림하고 소금 설탕 또는 꿀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녹인 거를 생크림하고 섞어주는 이런 종류의 모든 기타의 생크림 종류들을 그 위에다가 이 부분을 살짝 걷어내고 그 아래층에 딱 깔아준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덩어리 또는 그렇지 않고 그것을 밑으로 이렇게 살짝 그 반죽을 걷어내고 그 밑에 딱 한 덩어리 를 진 채 전체를 섞어주지 않고 한 덩어리나 뭐 두 덩어리 세 덩어리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섞어주면 그게 빵 사이로 스며들고 그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촉촉한 빵이 됩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기로. 이런 방식을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이 제조 빵 제조 방법과 관련되어서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빵 만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밀가루 넣고 뭐 찹쌀풀 같은 거 넣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밀가루 넣고 이런 기본적으로 이렇게 머핀 틀이다 그러면 이제 머핀 틀 같은 데서 떡도 아니고 빵도 이렇게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니 이런 중간 사이의 것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방식은 밀가루에다가 일단 계란을 많이 풀고 계란을 몇 개씩 풀고 거기다 소금, 설탕, 꿀을 넣고 물엿 같은 것도 썰려도 넣을 수 있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사과잼이라든지 잼 생크림들 각종 잼 과일 잼 플러스 생크림 섞은 거를 같이 섞어서 기본적으로 먹고요. 딱 안에 내용물은 이제 뭐 고기를 가른 거 소금, 설탕, 이렇게 간장, 진간장하고 참치액젓, 마늘 가른 거, 그다음에 뭐죠? 거기 마늘 가른 거하고 저기 뭡니까? 후춧가루하고 그다음에 카레가루, 올려 썰려 설탕 한 것을 토치로 해가지고 한번 볶고 나서 토치로 불 맞추고 그걸 섞어주는 구조도 있고요. 그 안에 또 오징어 같은 것도 오징어, 낙지, 쭈꾸미 이렇게 이런 것들을 문어도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동일하게 볶아가지고 그것을 넣어주는 거. 햄과 뭐 어떤 소세지, 참치를 넣어가지고 넣어주는 거. 머핀틀 같은데 넣어가지고 딱 한 입 크기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넣습니다. 기본 구조를. 건포도나 크림브레를 잔뜩 넣은 버전 많이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호두 같은 것도 익혀가지고 같이 넣거나 아몬드 슬라이스 뭐 이렇게 견과류들을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 땅콩 버터를 넣어주는 이런 머핀 틀에다가 이렇게 기본 밀가루 반죽에다가 땅콩 버터 같은 것을 섞어 넣어주거나 생크림 기본적으로는 이게 생크림이 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생크림 들어가고 마요네즈도 들어갈 수 있어요. 마요네즈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소금, 설탕 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뭘 하냐면 기본적으로는 이스트를 쓰지 않아요. 이스트를 쓰지 않고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닌 것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일반 떡은 오븐에서 찌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오븐으로 이제 직행을 합니다. 오븐으로 직행을 해가지고 거기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과 같은 거라든지 알갱이들, 과일들,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뭐 이렇게 오렌지 이런 것들이 씹히도록 일질감을 그렇게 넣어주는 그런 버전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떡 중에서 뭐 인절미 떡 같은 것도 뭐랄까 오븐 같은데 인절미 떡 말고 이제 기타 뭐도 여러 가지 떡들이 있죠. 여러 가지 떡이 있는데 이렇게 밀가루로 사실 하셔도 돼요. 밀가루로 해도 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쌀가루로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종류의 머핀 틀에다가 이렇게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닌 것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들 때 찹쌀풀 넣을 수도 있고 밀가루풀, 쌀풀을 넣어가지고 좀 더 쫀득거리는 질감을 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빵 만드는 이스트를 쓰지 않고 그 상태에서 약간 쫄깃쫄깃한 맛을 더 강조시켜 준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걸 오븐에 식혀내서 곧바로 드시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뭐 코코넛 가루를 넣을 수도 있고 아몬드 가루를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보기엔 이게 은근히 맛있다니까요. 좀 드셔보세요. 은근히 맛있지. 설탕을 많이 넣어요. 설탕을 많이 넣고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빵을 그렇게 잘 만드는 게 기술이 없어서 이거를 나중에 한번 제가 빵 만드는 것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그때 이제 이렇게 해서 레시피를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과잼이라든지 각종 딸기잼, 딸기, 바나나, 망고 이렇게 잼하고 그 다음에 그 생크림하고 섞어가지고 또는 커피크림 만든 거 그런 것들을
이 머핀틀에다가 반죽 바른 밑에다 깔아주는 다량으로 전체를 풀어 헤치지 않고 생크림들을 다량을 넣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 또는 머핀틀에서 만든 그거를 잘라 가지고 그때 생크림 같은 것을 넣어서 먹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근히 쫄깃쫄깃한 게 맛있어요.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닌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일종의 오븐에 딱 구운 이런 떡 같은 이런 맛이 나는데 되게 맛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떡 종류를 만드실 때 이런 종류로 해서 생크림을 이런 식으로 제 방식 이런 과일잼 플러스 생크림 이런 것들을 섞어서 떡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또는 마가린을 섞어 가지고 만드실 때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술떡처럼 과일주, 이 아까 지금 떡도 아니고 빵도 여기 아닌가, 그것도 과일주들을 섞어줄 수 있어요. 맥주 플러스 맥주도 섞어줄 수 있고, 딸기, 바나나, 망고, 뭐 오렌지, 체다 치즈, 우유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닌 그것을 머핀틀에다 만드는 그것에다가 체다 치즈 같은 것을 잔뜩 넣거나, 또는 모짜렐라 넣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마산 치즈를 넣어서 약간 풍미를 더해 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버터가 기본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떡 만들 때 이런 종류의 생크림을 넣어서 떡을 만드시는 경우는 다 제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떡 만들 때 마요네즈를 넣는 거, 생크림에다 과일잼 플러스 생크림을 넣어주는 경우, 이것들은 다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떡 만들 때 찹쌀풀을 섞어주는 것, 그 다음에 밀가루풀, 쌀풀을 섞어서 떡을 만드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제가 이렇게 밀가루도 뭐 이렇게 쌀떡, 밀떡 할 때 떡볶이용 떡 만들 때 썼던 방법인데, 이 부분을 쓰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반 면 뽑을 때도 이렇게 겉면 있잖아요. 겉면 같은 거 뽑을 때도 이런 거 넣어서 하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커스터드 크림 같은 거 만들어 갖고도 할 때도 빵 밑에다가 살짝 이게 덩어리 진 채 완전 섞어주지 않고 그렇게 깔아서 모든 종류의 크림을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성업화시키지 맙시다.